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같이 볼까요? 임진왜란 때 바다를 거침없이 누비면서 싸움을 승리로 이끈 사람. 자기 목숨보다 백성과 부하의 목숨을 훨씬 소중히 여긴 사람. 옳은 일이 아니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 왜군과 맞서 싸워 바다를 지켜내고 나라와 백성을 구한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불러요. 거북선 그림이 속표지에 있네요. 충무공에 일대기가 나와 있네요. 1545년 한양에서 태어나서 1591년 전라 좌수사 자리에 올랐고 1592년 5월 조선 수군 연합 함대를 이끌고 첫 싸움길에 나섰고 7월에 한산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1593년 3도 수군 통제사 자리에 올랐고 9월 울돌목에서 배 12척으로 외선 133척을 물리쳤고 1597년이네요. 1598년 노량 앞바다에서 일본으로 도망가는 왜군에 맞서 싸우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깊고 푸른 바다, 그 바다를 목숨 걸고 지킨 사람.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광화문에 예전에는 이 동상이 있었는데요. 얘들아, 개울가요로 모여라. 오늘은 전쟁놀이다. 이순신이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치자 아이들이 와르르 마주보고 늘어섰어요. 진짜 군사훈련 같은걸? 이순신은 보통 아이가 아니야. 장군감이야, 장군감. 이순신은 상과 들을 누비며 멋진 청년으로 자랐죠. 청년이 된 이순신에겐 꿈이 있었어요. 지금 남쪽에는 외적이, 북쪽에는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넘보려 해. 나는 꼭 훌륭한 장군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싶어. 이순신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과거에 합격한 다음에 이순신은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손질하고 성벽을 고치며 몹시 바쁘게 지냈어요. 의로운 이순신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옳지 않은 일을 부탁할 땐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렇게 정직하게 고을을 다스리던 이순신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2년 뒤 이순신은 전라도 지역의 바다를 책임지는 전라 좌수사 자리에 올랐어요. 비록 지위는 높아졌지만 이순신은 마음이 몹시 무거웠죠. 곧 왜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협박을 해왔어요. 전라 좌수사는 조선시대 전라도 지방의 왼쪽 지역 바다를 지키는 장군을 부르는 말이에요. 전라 좌수사가 되어 여수로 내려간 이순신은 전쟁 준비를 꼼꼼하게 해나갔어요. 이순신은 새로운 배를 만들려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배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 군관을 조용히 불렀지요. 이 거북선을 만들 수 있겠는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순신은 군관과 함께 밤낮 없이 거북선을 만들어 나갔어요. 드디어 거북선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순신은 조선 수군 연합 함대를 이끌고 첫 싸움길에 나섰어요. 연합 함대라고는 하지만 판옥선 28척이 전부였죠. 판옥선이라는 것은 널빤지로 지붕을 덮어서 만든 싸움배를 말해요. 그 가운데서도 24척이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 좌수영의 배였죠. 연합 함대는 옥포바다에 이르자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순신은 엄숙하게 일렀어요. 결코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높고 큰 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 5월 7일 새벽 신호화살을
화살이 날아왔어요. 옥포 바닷가에 배를 대고 있는 외선 50척을 찾았습니다. 왜군은 벌써 옥포 마을로 올라가 불을 지르고 온갖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었죠.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에워싸며 적들의 배를 쳐부숴라. 수많은 왜군 병사가 목숨을 잃고 배는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우리 배는 단 한 척도 부서지지 않았죠. 우리나라가 왜군을 상대로 거둔 감동의 첫 승리였어요. 첫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때 슬픈 소식이 전해졌죠. 임금님이 궁궐에서 나와 몰래 피난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눈물을 닦고 이순신은 전쟁터로 나갔죠. 이번에는 새로 만든 거북선도 함께였지요. 거북선을 처음 본 왜군은 당황했어요. 거북선은 쾅쾅 외선들을 들이받았어요. 그 뒤를 따라 싸움배가 공격을 퍼부었지요. 외선 일본배죠. 이리저리 깨지고 부서져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왜군의 장군은 펄쩍펄쩍 뛰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군사가 위험하다. 무슨 수를 쓰든 당장 이순신 함대를 무찔러라.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거북선을 앞세우고 바다로 나갔죠. 이순신은 장군들을 불러 작전 회의를 한 뒤 지시를 내렸어요. 우리 배 5척이 먼저 들어가 싸움을 걸어라. 적이 공격을 해오면 바로 돌아서서 넓은 바다까지 끌어내라. 왜군은 정신없이 쫓아왔어요. 왜군이 넓은 바다까지 나오자 이순신의 우렁찬 목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졌어요. 뱃머리를 돌려라. 하객진을 펼쳐라. 우리나라 수군은 하기 날개를 활짝 편 듯한 모습으로 배를 움직였고 그 날개로 왜군을 에워쌌지요. 쳐부숴라. 한 놈 더 살려두지 마라. 거북선은 불길을 내뿜으며 외선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어요. 외선들은 차례차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이 싸움이 바로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한산도 대첩이에요. 이렇게 전쟁하던 중 왜군의 속임수에 넘어간 임금님은 명령을 내렸어요. 당장 이순신을 잡아들여라. 잡혀가는 이순신의 수레를 부여잡고 병사들은 울었어요. 이순신이 없던 사이 우리나라 수군은 왜군과 싸우다 크게 지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서둘러 이순신을 다시 불렀어요. 상황이 아주 나빴지만 이순신은 각오를 다지며 일어섰어요. 어느 날 왜군이 많은 배를 끌고 나타났어요. 이순신은 명량 해협에 좁고 긴 바다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이순신은 배 12척을 이끌고 거센 물결을 거침없이 헤쳐나갔어요. 그러자 외선 133척이 줄줄이 다가왔어요. 지금이다. 공격해라. 쾅쾅 탕탕 화포소리 총소리가 터져나오며 전투는 치열했어요. 언덕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전투가 끝나자 바다 위에는 우리 배 12척만이 남아있었지요. 명량대첩이라고 불리는 이 싸움은 우리나라 수군의 지혜와 용기로 이룬 완벽한 승리였어요. 이순신은 오랜 전쟁으로 지친 왜군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땅을 짓밟고 7년 동안 죄 없는 백성들을 희생시킨 원수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를 악물고 다짐한 이순신은 다음날 아침 왜군을 기습했어요. 도망치던 왜군이 쏜 총알이 이순신의 왼쪽 가슴을 뚫었어요. 이순신은 가쁘게 숨을 내쉬며 말했죠. 지금은 싸움이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순신의 숨이 멎은 날 길고 힘들었던 7년 전쟁도 끝이 났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싸움을 노량해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수군은 왜군의 길목을 막고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인 끝에 승리했지요. 이 싸움에서 이순신은 왜군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200척이 넘는 배를 자랑하던 왜군은 겨우 50여 척을 건지고 도망쳤지요. 바다를 눈부시게 누비던 거북선의 모습이군요. 판옥선. 거북선은 거북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안악해 분해 V자 모양으로 깊이 파인 배를 말해요. 거북선의 특징,
판옥선과 비슷하고요. 무기로 온갖 종류의 총통을 사용했어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2층 또는 3층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거북선에 쓰이는 무기인 천자 총통과 황자 총통이군요. 거북선의 앞쪽은 용의 머리처럼 만들었고 입으로는 화포를 쏠 수 있어요. 등에는 판자를 덮고 그 위에는 쇠못을 촘촘히 박았어요. 또한 병사들이 다닐 수 있게 열십자 모양으로 길을 만들어 놨어요. 싸울 때는 쇠못 위에 거적을 덮어두었죠. 왜군이 거북선 위로 뛰어오르면 쇠못에 찔리게 만든 거예요. 뒤쪽은 거북의 꼬리처럼 만들었고 꼬리 밑에는 총구멍이 있어요. 정말 멋지기도 하고 실용적이기도 한 거북선이군요.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같이 봤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